제1장 새벽의 전화.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마티의 겨울 새벽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한국 외교부라는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엘레나 교수님 됐습니다. 유엔이 승인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승인했다고요? 네. 방금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고구려 연방이 공식 국제기구로 인정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진이 거기 있었어요. 흑백 사진 속 할머니는 젊었습니다. 함경도 집 앞에 찍은 사진이었죠. 뒤로 산이 보였고 할머니 옆엔 큰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조금 달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자주 꺼내봤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저 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알마티 시내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아파트 창문마다 하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출근 준비를 하겠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주전자를 올려놨어요. 가스레인지 불꽃이 파랗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였어요. 한국 외교부 산하역사문화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었죠. 유라시아의 흩어진 역사를 다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으로요. 그때 저는 연구실에서 학생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문장의 줄을 긋다가 전화를 받았죠.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큰 이야기였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러시아는요? 제가 물었을 때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필요합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커뮤니티를 아시잖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었어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대학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할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차를 우렸어요. 홍차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죠. 소파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반. 한국은 지금 오전 9시 반쯤 되겠죠. 몽골은,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은 모두 다른 시간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몽골 대표였어요. 엘레나, 들었어요? 승인됐대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방금요.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져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또 나왔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할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향 이야기를 하셨어요. 함경도 산, 강, 집 앞 우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우물이 얼어서 깨야 했다고, 봄이면 복숭아꽃이 피었다고 말씀하셨죠. 엘레나야, 우리 고향 땅엔 아직도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쉰단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알마티의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아파트 앞 거리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상이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70년 분단의 역사에 작은 균열이 생긴 날이었어요. 제2장 3년간의 여정. 베이징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수화물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바빠오갔습니다.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안내방송이 뒤섞여 들렸죠. 장로이민 교수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레나. 그는 60대 중반의 학자였어요.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죠. 제가 가장 먼저 만나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장 교수가 차를 주문했어요. 웨이터가 찻잔을 놓고 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정부에서 압박이 심합니다. 장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여하시겠다고요?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역사예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에요. 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습니다. 혀끝이 얼얼했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마울 것 없어요. 이건 해야 할 일이에요. 베이징에서의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을 만나고 설득했어요. 대부분은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반대했죠. 한 학자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우린 못해요. 미안합니다. 눈빛이 안타까워 보였어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포기하지 마라, 엘레나야. 다음은 몽골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거셌어요. 초원에서 불어온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죠. 몽골 학자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정체성과 연결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한 교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보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사이로 새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북한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손에 든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이 없군요. 네, 답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원로들이 모였습니다.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죠. 박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북한은요? 우리 고향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직이에요, 할머니. 하지만 문은 열어뒀어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제발 살아있을 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각국을 돌아다니며 설득했어요. 학자들을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를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했죠. 비행기를 탔습니다. 호텔방에서 잤어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걸었죠.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알마티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죠. 눈을 감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였어요. 엘레나 교수님, 북한 내부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무슨 소식이요? 평양에서 연방 이야기가 퍼지고 있대요. USB와 라디오를 통해서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UN 검토가 시작되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뉴욕 UN 본부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고구려 연방은 영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같은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메모를 했죠.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장로이민 교수가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잘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4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승인되었다고요. 제3장 고려인들의 눈물. 서울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대표단과 함께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 몽골인, 카자흐인, 우즈베크인이 함께 섰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5월의 서울은 아름다웠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구려 연방의 출범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한 조각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북한입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옆을 봤어요. 박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엘레나야, 우리 고향도 저 말을 들었을까?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 출범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대화를 나눴죠. 장로이민 교수가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최근 북한 내부 동향 보고서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평양의 여러 곳에서 연방 관련 대화가 포착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요.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 간부들 사이에서도 은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정보였어요.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 교수가 말했어요. 며칠 후 알마티로 돌아왔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에서 특별 모임이 열렸어요.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앞줄에 앉아 계셨죠. 박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우리 고향이에요. 함경도요. 사진 속엔 산과 강이 보였어요. 어린 소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방이 만들어졌다면서요? 우리도 포함됐다고 들었어요. 네, 할머니. 고려인도 연방의 일원입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우리 고향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직이에요, 할머니. 하지만 문은 열어뒀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성명서를 작성했어요. 카자흐스탄 고려인 공동체 이름으로요. 북한 동포 여러분께. 우리는 같은 땅에서 왔습니다. 7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고구려 연방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썼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글을 다 쓰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잘했다, 엘레나야. 성명서는 여러 경로로 북한에 전달되었습니다. 탈북자 네트워크, 중국 경유, 제3국 외교 루트를 통해서요. 답이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세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탈북학자였습니다. 평양 출신이었죠. 엘레나 교수님, 답장이 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제 동료가 보낸 겁니다. 평양에 있는 역사학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오세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원하고 있었어요.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4장 베이징의 만남.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죠. 장로이민 교수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긴장되시죠? 네, 너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알마티가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였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북한 학자를 처음 만납니다. 베이징 공항에 내렸어요.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중국어 안내방송이 들렸죠.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 오가는 차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하늘이 흐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은 5시였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거울 속 제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장로이민 교수와 오세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오갔어요.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이었죠. 5시 10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눈빛이 조심스러웠죠. 오세혁이 일어났습니다. 명철아. 남자가 멈칫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세혁형. 두 사람이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리명철이 저를 봤습니다. 엘레나 유 교수님이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리명철이 먼저 말했어요. 이 만남은 비공식입니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 역사 유적 자료였어요. 사진과 설명이 담겨 있었죠. 저는 서류를 넘기며 봤습니다. 평양, 남포, 개성 곳곳의 유적들이었어요.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네요. 리명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도 역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비록 세계와 단절되어 있었지만 혼자서라도 지켜왔어요.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장로이민 교수가 물었어요. 북한 동포들도 연방에 대해 알고 있나요? 리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관심인가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입니다. 70년간 혼자였거든요.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물론입니다. 연방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당신들도 포함해서요. 리명철 눈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참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체제가 하루아침에 변할 순 없어요. 하지만 변하고는 있습니다. 천천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기다릴 겁니다. 당신들이 준비될 때까지요. 리명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서요.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유적, 미래에 대해서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리명철이 마지막 악수를 청했어요. 언젠가 평양에서 만납시다. 그때는 공식적으로요. 그날이 꼭 올 겁니다. 그가 호텔을 나갔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멀어졌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5장 북한 땅을 밟다.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북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죠. 북한 땅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공항 건물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죠.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관계자가 여권을 받았어요. 꼼꼼히 봤습니다. 긴장되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명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평양에 오신 것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갔어요.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거리는 한산했죠. 사람들이 조용히 걸었습니다. 자전거를 탔어요. 버스를 기다렸죠. 오세혁이 창밖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10년 만이네요. 리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변했죠? 네, 많이요. 다음 날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평양을 벗어났어요.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숙이고 땀을 흘리며 일했죠. 한 할머니가 밭에서 일어나 허리를 폈습니다. 우리 차를 봤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어줬어요. 개성에 도착했습니다. 만월대 고려 왕궁터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돌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늘이 높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쉬었어요. 900년 전 이곳에 궁궐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로이민 교수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웅장했구나. 돌기둥 사이를 걸었습니다. 발밑에 옛돌이 깔려 있었어요. 900년 전 사람들도 이 돌을 밟았겠죠. 성균관으로 갔습니다.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었어요. 건물이 고즈넉했습니다. 마당에 은행나무가 서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500년 넘었다고 들었어요. 리명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500년간 이 나무는 무엇을 봤을까요?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올랐어요. 돌계단이 이어졌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올랐어요.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물이 바위 사이로 흘렀어요. 맑고 투명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봉우리마다 모양이 달랐어요. 구름이 산 사이를 떠다녔죠. 장로이민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천국이에요. 한국 학예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왜 우리는 올 수 없었을까요? 오세혁이 난간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리명철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금강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산은 모든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했어요. 변하지 않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산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리명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라고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 산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6장 희망의 빛.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모두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마을 불빛이 반짝였어요. 오세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 사람들 눈빛 기억나세요? 희망이 보였어요. 저도 느꼈어요. 식당 아주머니, 지나가던 남자, 학교에서 나온 아이들. 모두 우리를 궁금해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평양 불빛이 적었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일기를 썼어요. 오늘 금강산을 봤다. 너무 아름다웠다. 왜 우리는 이런 곳을 70년간 함께 볼 수 없었을까? 오늘 만난 사람들 눈빛도 잊을 수 없다. 그들도 원한다. 우리만큼이나. 다음 날 아침 평양을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리명철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꼭 오세요.
다음엔 더 많은 곳을 보여드릴게요. 약속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어요. 금강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연방 사무국에서 긴급 보고 회의가 열렸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어요. 이건 시작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시작이에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역사유산 보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첫 공식 회담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요. 북한 대표단과 마주 앉았어요. 리명철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세혁이었습니다. 교수님, 북한이 내년에 연방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대요.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요? 네, 드디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알마티 고려인문화센터로 갔습니다. 박할머니가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북한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엘레나야. 살아서 이날을 보내. 그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알마티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평양에도 서울에도 울란바토르에도 같은 별이 떠 있을 거예요. 70년 만에 우리는 다시 같은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하지만 분명히 함께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거라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